조금 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오는 29일 월요일입니다.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열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뭐 실무회담 같은 거 필요 없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.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날 회담은 일단 또 시간들이 안 맞아서 차담회 형식으로 일단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.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이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홍철호 이 정무수석, 그다음에 이도훈 홍보수석 이렇게 세 명이 배석을 하게 되고요. 또 민주당 측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,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,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이렇게 세 명씩 일단 배석을 해서 오후 2시부터 일단 짧으면 1시간, 길면 1시간 반 정도 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사실은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인데다가 총선 이후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꽤 언론의 관심과 또 국민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. 아마 전국에서는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29일이라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. 왜 그랬냐면 네.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. 오늘 재판 가야죠. 재판 가야 돼요. 네. 그다음에 4월 29일이면 월요일 아니겠습니까? 네. 4월 30일도 안 돼요. 그날도 재판이 있어요. 아이고. 그러면 4월 29일 그다음에 5월이 넘어가야 되는데 5월이 넘어가기는 아마 싫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29일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 지금 누가 그 만남이 더 필요합니까? 대통령이 필요합니까? 이재명 대표가 필요합니까? 대통령은 이미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할 거 다 한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실무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질질질 끄느니 그냥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엔 되게 약속 잘 안 잡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그냥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일단 저희가 좀 이따 토론 시간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번 만남이 일단은 극적으로 성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몇 가지 짤막한 뉴스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말입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 술자리 문제 관련해서 이 지금 현재 이 김광민 변호사가 수사 검사하고 쌍방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김성태는 제외했어요. 그리고 이걸 형집행법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제가 잘 법률적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왜 이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? 그러니까 형집행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용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네. 거기 이제 특별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?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그 쉽게 말하면 검사가 회유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직권남용 아닙니까? 직권남용이면 공수처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님들로 하여금 수사를 받도록 해야지. 네. 왜 경찰한테 수사를 받도록 하고 그것도 이러한 어떻게 제가 살다 형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? 김성태 회장하고 그다음 이제 담당 검사일 텐데 뭐 박모 검사라고 한 사람이 아마 주임 검사일 건데 그런데 왜 김성태 회장은 왜 뺐지? 저는 그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김성태 회장이 중요합니까? 아니면 김성태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네. 그 직원은 또 무슨 죄이길래 이렇게 또 고발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빨리 그냥 접고 미안하다. 내가 거짓말해서 잘못했다. 이렇게 빨리 물러나야지 자꾸 하면 변호사도 참 딱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.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보니까요.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33조 2항을 보니까 교정시설에 주류나 담배 등을 반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
근데 검찰청은 교정시설인가요? 아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주류를 반입했다는 건데 이 주류를 반입한 거는 교정시설이 아닌데 왜 이 법률로 고발했는지.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직권남용을 안 한 거는 이게 나중에 무고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겁나서 아예 이제 지금 이렇게 집행법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고발한 것 같은데 김성태도 빼버리고 이거야말로 꼼수 아닙니까?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데 네. 제가 봤을 때 말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 장소거든요. 장소. 장소 말 바뀌지 않았느냐? 네. 창고에서 그 진술 녹화실, 검사실 이렇게 장소가 바뀌지 않았느냐?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. 네. 그게 다 수원지검 청사 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수원구치소에 빠르면 5시 18분, 늦으면 5시 35분까지 그 주장했던 그 시간에 도착한 게 이제 드러났으니까 네. 지금 형 집행법으로 그 고발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술 먹은 장소가 수원지검이 아니고 수원구치소였다는 이야기 아닌가. 그러니까 5시 반에 그 이제 그러면 도착하면 가서 마셨다. 한 6시쯤 이제 식사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식사할 때 옆에다가 연어에 쫙 깔고 반주로 소주 한 잔씩 했다. 그 이야기인가? 저로서 뭐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뭐 2차 한 건가요? 가서 노래방도 갔나? 아유, 자,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리고요.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유공자 법안이란 게 있습니다. 근데 원래는요.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아주 묘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. 그게 뭐냐면 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대상자들 900명여 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라고 합니다. 결국은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이 대학 입학 특례가 있습니다. 지금도 아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할 텐데 민주화 유공자 그 특별 전형이라고 있어요. 네네. 그런 게 몇몇 대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로 해서 자녀들 대학에 보낸 그 옛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꽤 있어요. 자, 거기에 이제 해당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동일의 사태나 뭐 이런 그 같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도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오늘 보훈부가 입장을 밝혔어요. 제가 사실은 보훈심사위원을요. 네. 6년 동안 했어요. 아, 그러시군요. 원래 보훈심사위원 임기가 3년인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거든요. 중임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2번 하느라고 6번을 했는데 그야말로 꼼수죠. 왜냐하면 네. 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위원회에다가 심의위원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일반법이 뭐가 있냐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고요. 네,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약간 뭐 군대 가가지고 축구하다 다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보훈 대상자 그 보상에 관한 그 법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일반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게 뭐 4.19 그 다음에 5.18 이런 데 다 법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런 법을 잘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? 대입하고 취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특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4.19나 5.18이나 뭐 그렇다라고 치고 그런데 도대체 그런 데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민주화 유공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은 이적 행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그 보훈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건가?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누가 이런 그 예우를 받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보훈부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아마 대통령이 요청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요,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을
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.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했죠?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. 뭔가 이 25만 원 문제라든지 특검법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 없으면 거의 안 하겠다는 의지를 깨는지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오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걸 좀 분석을 해드리고 어제 저녁에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빼갈 한 병씩 마셨다고 합니다. 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왔을까요? 그 이야기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, 여러분 아마 댓글에 계속 한동훈 위원장 보고 싶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참 특이한 게요. 예전에 이렇게 선거를 패배한 수장들은 대충 그냥 사라졌습니다. 김무성, 황교안 뭐 등등을 보면. 그런데 이 네이버가요,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. 어떤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면 그 어떤 이 트렌드를 이제 분석을 해요.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. 선거 끝난 지 한 14일이 지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이것들이 이재명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행보를 할지 그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